새벽 날라리 방송 한질장전의 원투펀치 371회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리그 후반기가 시작됐습니다. 그 사이에 여름 이적 시장 정말 활발하게 움직였는데요. 이동이 정말 많았습니다. 가장 주목해볼 이적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후반기에는 역시 위기에 놓인 팀들이 네. 급하죠. 네, 이른바 경제인 연합, 경남, 제주, 인천, 그리고 포항. 네. 뭐 이런 팀들이 지금 상당히 이제 급하기 때문에 임대도 막 하고 영입을 한 느낌이 좀 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강팀들 중에서는 전력 공백이 발생된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보강을 한 전북, 또 울산 같은 경우는 일부 포지션을 좀 강화를 했죠. 그쵸. 오히려 기존의 멤버들은 그대로 어느 정도 틀은 유지를 한 상황에서 서울은 수비진 뭐 이런 부분들 최용수 감독이 좀 영입을 원했는데 네. 못했고요. 영입을.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좀 손해고, 강원은 역시 병수볼이 탄력을 받으면서 김병수 감독의 이 축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유형의 패싱 능력과 또 어느 정도 센스, 기동력을 확보를 한 그러한 영입, 이영재와 나카자토. 그래서 각 팀마다 수원같이 또 사리치의 공백 때문에 조금 더 창의적으로 공격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안토니스의 보강. 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제 좀 다시 치고 올라가야 될 이른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 하위권 팀들의 동력을 찾기 위한 영입과 상위권과 중위권 팀들은 나름대로의 소스란 영입. 또 큰 틀에서 보면 중국 시장도 요즘에 약간 그렇습니다만 뭐 펠레 이런 선수들 활약해주면서 역시 체격 조건과 그런 포스트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들, 김신욱 선수도 잘하고 있고, K리그도 그러한 이른바 떡대, 네. 나이지리아 출신 두 명의 건장한 공격수 두 명이 지금 맞아요. K리그로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과 제주의 공격수로 보강이 됐습니다. 큰 틀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각각 팀들 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울산 김승규 선수 정말 든든한 수문장을 얻었습니다. 벌써 30일 서울전 홈경기에 나섰는데 굉장히 잘해주더라고요. 네, 김승규 선수의 울산 복귀는 뭐 여러모로 선수 본인에게도 그리고 울산 팬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복귀라고 볼 수 있죠. 네. 김승규 하면 역시 또 울산 하면은 김승규가 많이 떠오르니까요.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이게 부담이 전혀 없는 영입은 아니죠. 왜냐하면 오승훈 선수가 저희가 뭐 전반기 때 뭐 유상훈이냐 뭐 조현우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 전체적으로 오승훈 선수가 올 시즌에 보여준 폼은 K리그 최정상급이었거든요. 그럼요. 근데 여기서 요게 이제 김승규 선수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제주에서 오승훈 선수의 폼과 울산에서 김승규 선수의 폼은 이거는 비교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누가 더 잘하냐. 아마 부담이 될 것이다. 요거는 이제 김승규 선수와 울산에게도 뭐 김승규 선수 데려왔는데 그걸 나쁘다고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좋은 영입이지만 오승훈 선수도 워낙에 잘했던 선수이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이제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영입인 건 맞는데, 저는 당장 뭐 지금 경기에 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지만 울산이 그 데이비슨 선수 데려온 거는 네. 매우 퀄리티 플레이어를 잘 데려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데이비슨 선수가 2014년 월드컵 때 호주 대표였죠. 대표로서 월드컵 본선을 풀타임 다 뛴 선수예요. 그러니까 저는 호주에서 이 정도 경력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괜찮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보다 물론 경력이 적은 타가트 선수라든가 또 테리 안토니스 선수 지금 둘 다 수원에 있습니다만, 호주에서 확실하게 인정받고 국가대표를 그렇게 또 오래 지내고 했던 선수들은 괜찮아요. 그래서 네네. 차후에 이제 이명재 선수가 이탈하게 되면 이제 아마 데이비슨 선수가 더 본격적으로 이제 울산에서 가동이 되겠습니다만, 울산은 어찌됐건 김승규 돌아왔고 믹스가 또 계약이 됐고 또 데이비슨이라는 풀백 혹은 이제 팀 상황에 따라서는 센터백까지도 소화를 할 수가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요 정도 영입이라면 울산은 선수가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캐릭터대로 울산은 지금 선수단 전체의 평균적인 퀄리티 클래스가 굉장히 좋은 팀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들어온 선수들도 그리고 이제 주저앉힌 믹스 선수까지 해서 그 클래스와 퀄리티에 맞는 선수들이 추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입은 우승을 목표로 한 영입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후반기 갈수록 이제 체력적으로 또 선수들이 힘든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사실 K리그 의무 출전 22세 이하, 울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동경 선수 한 명을 빼면 나머지들이 다 전현직 국가대표. 물론 이제 불투이스나 이런 선수들 부상에서 복귀를 하면 조금씩 그런 변동은 있지만 다들 경험들이 많고 벤치에 앉아 있는 선수들도 다 그래요. 네. 그래서 로테이션을 이렇게 시켜도
다들 이제 선수들이 스스로 요즘의 경기들을 보면 약간 밋밋한 전술 운영 같아도 그 안에서 선수들이 스스로 풀어가는 능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축구를 알고 하는 듯한 선수들이 많죠. 그렇죠. 울산은. 네. 그만큼 기복이 없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기록을 가지고도 얘기할 때도 울산은 기복이 제일 없는 팀이었잖아요. 힘의 바탕에 무엇이 있느냐? 역시 경험인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런 흐름에서도 금방 자신들의 흐름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노련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북과의 선두 싸움에서도 상당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울산의 영입으로 전북이 긴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북도 참 영입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김승대 선수가 또 영입하자마자 이적 이후에 첫 경기에서 바로 또 골을 만들어냈어요. 네, 이제 김신욱 선수가 없으니까 전북도 골을 넣는 스타일이라든가 전술에 약간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김승대 선수는 뭐 실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요. 이미 지금 전북 유니폼을 입고도 그 실력을 발휘해주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저는 김승대 선수를 조금 더 이제 100%, 120% 활용을 잘 하려면 저는 이승기 선수도 이제 부상으로부터 좀 복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김승대 선수 스타일에 잘 맞춰갈 수 있는 뭔가 조합을 찾기 위해서 전북은 조금 더 노력할 필요는 있다. 여태까지는 아무래도 김신욱 선수 스타일에 맞춰져 있는 그런 공격 패턴이었다면 이제는 김승대와 더불어서 로페즈 또 문선민 그리고 이제 아마 곧 복귀가 될 겁니다. 이제 이승기 선수가 돌아오고 또 이제 한교원 선수는 이미 복귀가 됐죠. 김승대 선수가 포항에서 정말 절정의 플레이를 보였을 때 김승대와 주변 동료들 간의 어떤 호흡 전북은 그런 부분 쪽으로 조금 이제 전술적 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김신욱 선수가 있을 때는 확실히 측면 공격 비율이 높아요. 전북은요. 그래서 결국은 크로스에서 김신욱 선수가 해줄 수 있는 롤이 상당히 많았던 팀인데 빠졌기 때문에 그 동안에 뭐 이용 선수의 오버랩이 됐던 뭐 김진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좌우 측면의 오버랩 또 측면에서 어떤 파괴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들 이런 지원들보다는 이젠 중앙에서의 부분 전술과 중앙 미드필더나 혹은 공격형 미드필더의 공격 지원에서의 부분 전술이 매우 중요해졌어요. 모라이스 감독이 영입을 했죠. 호사 같은 선수도 기본적으로는 체격 조건도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지만 순발력이 있는 유형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신욱 선수과는 아니에요 전혀. 약간 윙포드 성향이 있는 공격수란 말이에요. 또 역시 뒷공간 움직임이 좋은 김승대 같은 유형. 거기에 로페즈도 측면으로 나오더라도 공격 가담을 해서 중앙 쪽에서 프리하게 움직이는 영역들을 많이 맡으면서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중앙에서 환현님 말씀드렸던 이승기 선수가 복귀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손준호 같은 선수의 박스투박스 역량 공격 가담했을 때 그 손준호 선수 롤이 매우 중요하고 이승기 같은 선수는 빨리 복귀를 하는 것이 현재의 공격진을 시너지를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근데 이게 잘 되지 않았을 때는 의외로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이거는 공격에서 그동안 패턴대로만 가면 오히려 기복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김신욱이 없는 상황에서 김신욱이 있을 때처럼 공격을 해버리면 네. 현재 공격 조합에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침이 약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권경원 선수는 군입대를 위해서 또 6개월 동안 전북에서 뛰게 되잖아요. 네, 팬들이 시즌 초부터 걱정한 게 사실은 수비 쪽에서는 약간 선수층이 엷은 의미가 있다. 그런 팬들의 우려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권경원 선수 정도의 퀄리티 있는 선수가 들어왔다는 거는 전북 팬들에게는 굉장히 다행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최용준 선수, 장윤호 선수를 또 내보냈어요. 그렇죠. 물론 최용준 선수나 장윤호 선수가 뭐 전북에서 핵심 선수로 여태까지 뭐 중용받았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지만 약간 저는 전북에 좀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이 물론 권경원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또 올라가는 방안은 있지만은 이 신영민 선수가 지금 연령이 좀 높은 그렇죠. 선수예요. 맞습니다. 지금 아주 이 무더위에 신영민 선수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부담이 조금 커질 만한 지금 시기와 흐름이 됐어요. 또 상대적으로 최용준, 장인호는 또 내보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자면은 권경원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수비뿐만 아니라 수비형 미드필드 쪽에도 이제 힘을 좀 보태주는 그런 영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북을 좀 봤고요. 이제 중하위권 팀 말씀하셨던 경제인 경남 먼저 제리치의 영입이 굉장히 좋은 걸로 보여져요. 아주 저는 좋습니다. 사실 이제 김병수 감독은 스타일이 조금 맞질 않기 네. 때문에 이제 좀 중용하지 못했지만 전 제리치는 정말 좋은 공격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경남이 아주 좋은 영입이 됐다. 이 선수는 확실히 결정력이 있어요. 본인에게만 볼을 잘 주면 그게 이제 얼마큼 잘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거기에는 역시 이제 네게바가
갔잖아요. 네. 이번에 데려온 오스만 선수가 과연 이제 네게바 같은 역할을 수행을 해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남았죠. 근데 확실히 지금 루카스투뉴스도 생각보다는 K리그에 이제 적응하려고 상당히 열심히 뛰고 있고. 그래서 루카스투뉴스와 바로 이 제리치. 저는 이 조합은 상당히 전술적으로 잘만 응용을 시키면 경남은 역시 그런 부분에선 공격 파괴력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네. 그 제리치는 정말 좋은 역임이라고 봅니다. 네, 장 의원님 말씀에 다 동감이고 한마디만 덧붙이면 제리치 선수 같은 영입은 경남이 사실은 시즌 시작할 때 진작에 했어야 되는 했었어야 돼. 영입이다. 그러니까 계속 강조한 게 그거 아닙니까? 말컹의 30골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맞아요. 머치 선수, 룩 선수 이런 선수 데려오기는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리치 같은 보강이 애초에 좀 사실 경남은 필요한 보강이었고 제리치 선수는 정말 김경수 감독 스타일하고는 그 스타일과 움직임이 좀 안 맞아서 그렇지 골잡이로 자체는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그게 또 증명이 지금 되고 있고. 근데 제리치는 물 만났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경남 전술과 움직임 스타일은 제리치에게 딱 맞아요. 근데 김병수 감독의 강원은 또 아니었고 네. 거기서는 정조욱 선수가 훨씬 더 잘 맞고 이제 경남의 근데 문제는 오스만 선수 제가 영상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 영상상으로는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영상상으로 괜찮다고 해서 또 실제로 다 괜찮아지느냐 그렇죠. 이건 또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오스만 선수가 제가 본 영상 정도로만 만약에 해준다면 네게바 선수 지난 시즌에 좋았을 때와 좀 유사할지도 몰라요. 근데 경남은 제 생각에는 그거까지 돼야 지난 시즌에 좀 위력을 회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컹이 물론 엄청나게 위력적이었지만 지난 시즌에 경남의 네게바가 굉장히 사실 컸거든요. 네게바가 다 흔들어 놓고 넘겨주면 이제 말컹이 해결하고 그 네게바의 흔들기가 없어졌다는 게 경남의 공격을 매우 1차원적이고 아주 단순하게 만들었는데 오스만 선수가 그걸 좀 탈피를 해줘야 됩니다. 예. 자, 이제 제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폭풍 영입을 했어요. 급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이 194, 195가 넘는 이러한 건장한 나이지리아 공격수를 영입을 했는데 지금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가기보다는 일단 빨리 골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유형을 지금 영입을 해서 돌파구를 찾는 거죠. 그리고 제주는 또 새로 시즌 전에 아길라를 영입하면서 좀 뭔가 다시 만들어가는 축구를 해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사실은 저는 포기했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은 남준재 데려왔죠. 그러니까 결국 측면에서 막 돌파하고 올려주고 5495나 5495 이름 외우기 쉬워요. 숫자입니다. 나까지 이렇게 4로 하면 다 숫자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가 4가 될 수 네. 있고 5495의 나, 5495 나. 이 선수가 경기를 봤더니 체육 조건 좋고 헤딩으로 뚝뚝 그러니까요. 떨궈 놓는 거는 할 줄 알더라고요. 잘하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호흡이 맞질 않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선수 지금 데려오면서 급한 거예요. 남준재 돌파해라. 그리고 이제 5495나 이쪽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간결하지만 수비 숫자는 두고 그렇게 좀 축구에서 하나를 좀 기대를 하는 거죠. 득점력을. 그러면서 빠른 임상혁 같은 선수도 데려왔죠. 네. 돌파 능력이 있는 이러한 선수들로 지금 팀 체제를 바꾸고 있어요. 남준재, 임상혁, 거기에 5495. 그리고 최규백 선수가 또 임대로 일본 무대에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수비 라인도 강화하고 골문도 울산에서 오승훈 키퍼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려오면서 전체적인 지금 보강이 이루어지면서 지난 경기만 놓고 보면 뭔가 조금 살아날 기미는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기존의 마그노 같은 선수들하고 이제 얼마큼 호흡을 잘 맞추느냐. 맞아요. 골만 조금 터지면서 패턴만 찾으면 제주는 뭐 허리 라인에 뭐 선수들도 좋고 권순영, 이창민 뭐 전체적으로 선수층은 나쁘진 않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말씀하신 대로 반이 거의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손발을 빨리 맞추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영입은 잘 다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영입 문제는 차치하고 근데 지난 전북전에서요. 저희 녹화 기준으로 따지면 저희가 지금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팬 여러분들께서는 주말 경기까지 또 주말 보셨겠지만 경기 저희가 못 저희는 봐요. 주중 경기까지 소화한 상태인데 그 주중 경기에서 알렉스 선수와 박진포 선수가 부상을 다쳤어요. 당했어요. 맞아요. 근데 시간대 요 바뀌었어요. 부상이 이제 제주는 얼마나 가느냐. 물론 이번 이적 시장을 통해서 조용영, 김대호, 오승훈 골키퍼, 최규백 선수까지 사실 수비 라인 보강에도 제주가 워낙에 수비가 전반기에 안 좋았기 그렇죠. 때문에 수비 라인 보강에도 힘을 기울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알렉스 선수, 박진포 선수 부상이 만약에 이게 좀 긴 거라면 그 여전히 수비에 조금 불안감을 제주는 갖게 되지 않을까. 지금 제주가 네. 실점 2위거든요. 네, 경기력이라든가 공격력 자체는 장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좀 더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오사쿠오나 선수가 케인대 선수보다도 국가대표 경력도 있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커리어가 좀 더 나은 면도 있는 선수라서
이제 문제는 제주는 역시 이제 수비력이 후반기에도 관건이 될 그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인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 금요일에 나갔던 방송에서 우리 승부 예측할 때 장 의원님이 인천이 이제 조금 뭔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 느낌이 온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건 약간 이제 새 출발하는 느낌. 사실 제주보다도 더 많이 바꾸고 사실 시작한다고 봐야 돼요. 네. 네, 부상에서 복귀한 뭐 이제 게임을 많이 뛰었습니다만 이재성 선수 같은 선수도 처음부터 뛴 게 아니기 때문에 이재성 선수 들어오고 나서 사실 수비가 그나마 조금 좀 편안해진 느낌도 생겨요. 이재성 선수 복귀가 어떻게 보면 새 영입과 같은 그런 느낌을 줬고 거기에 지금 뭐 지난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경남전도 그렇습니다만 허리 라인도 다 바꾸고 네. 장윤호 전북에서 임대를 했죠. 그리고 마하지 호주 출신의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는데 괜찮은 영입을 했어요. 맞아요. 마하지 선수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날도 무고사와 그 나이지리아 출신의 거의 헐크 같은 190한 5cm의 케인대 선수 나왔는데 사실 전반에는 조금 고립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투톱이 측면에서는 막 돌파하고 뭐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확실히 투톱이 좀 고립이 되다 보니까 확실한 찬스를 못 만들고 이 선수들이 이제 슬금슬금 허리 라인으로 와서 연계해주는 플레이들을 하는데 케인대 같은 유형은 제가 보니까 그냥 딱 완전 고립돼서 헤딩만 하고 이러한 유형이라기보다는 네. 양발도 툭툭 잘 쓰면서 기술적인 능력도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워낙 이 피지컬이 좋으니까 그날도 관중들이 오 이러는 게 한 두 차례 나왔는데 중앙으로 내려와서 볼 키핑을 해서 연계를 해주는데 힘으로 뒤에서 수비를 하는 선수들이 그걸 못 뚫으니까 네네. 딱 등지고 퉁퉁 쳐내면서 들어가니까 상당히 케인대만의 어떤 좀 색깔이 나오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술적으로는 투톱을 계속 가동할 가능성도 있지만 무고사도 여러 가지 올라운드 플레이가 조금 가능한 유형 아니겠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공격형 미드필더 쪽에서 약간 볼줄을 좀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유형들, 센스가 있는 원터치 패스를 좀 하거나 이런 선수들 유형이 조금 들어가주면 더 살지 않을까. 근데 지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술적 테스트를 빨리 해서 제일 좋은 어떤 형태를 만들어가는 게 된다. 유상철 감독의 몫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감하고요. 다만 이제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상적이긴 한데 과연 그렇게 잘할 수 있을 것인지는 네. 저는 약간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터키 2부 리그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터키에서 꽤 오랜 기간 뛴 선수거든요. 케인대 선수 정도의 커리어의 선수를 비싼 돈 들여서 영입해 놓고 4-4-2 포메이션 이외의 포메이션 생각하기는 약간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양쪽에서 올려주는 4-4-2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때 무고사와 케인대 선수가 약간 동선이 겹치면서 네. 호흡이 안 맞고 약간 겹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인천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이재성 선수가 그래도 참 잘해주고는 있어요. 그런데 김정호 선수가 이제 파트너인데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약간 불안해 보이거든요. 이쪽이. 그래서 과연 인천의 수비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곽혜성 선수가 지금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은 아주 좋지만 또 그 뒷공간 수비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인천은 아무래도 지금 승점이 급하기 때문에 4-4-2 조금 약간 심플한 포메이션에서 자꾸 넣으려고 할 거거든요. 라인 끌어올리면서. 근데 그럴 때 과연 수비가 또 버틸 수 있을 것인가는 조금 또 지켜봐야 되고 그렇죠. 케인대와 무고사의 호흡이 과연 유기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인가도 지켜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팬들이 아쉬워하는 게 서울이에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단 말이에요. 서울은 사실은 약간 선수층의 문제가 좀 있죠. 그러니까 네. 울산이나 전북에 비해서는 좀 교체에 나오는 자원도 사실 그 조영욱 선수는 물론 확실한 교체 자원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여유가 없는데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또 영입을 못했죠. 네. 물론 저 고명진 선수 얘기가 있었는데 또 불발이 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최용수 감독이라든가 서울 팬분들에게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되기는 했는데 결국은 이 상황은 최용수 감독의 결국은 전술 그리고 이른바 형님 리더십 네. 이걸로 결국 서울은 버틸 수밖에 없기는 없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최근의 서울 경기들을 보면 역시 좀 유사한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뛰면서 전체적인 이제 페이스에 과부하죠. 조금씩 다운은 눈에 띄고는 있어요. 이거를 얼마만큼 그래도 최소화시키면서 전술과 리더십으로 서울을 막판까지 스퍼트를 할 수 있느냐 요거는 약간 미지수이긴 한데 그래도 올 시즌 여태까지 서울이 버텨온 걸로 봐서는 저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서울이 크게 뭐 하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일단 예상을 합니다.
지금 3백에서 중심 역할을 잘 수행하던 김원균 선수 부상 빠지고 나서 실점 그것도 컸죠. 많아지고 있어요. 서울이요. 그러면서 서울의 수비는 사실 5-3-2 형태의 수비 전환 시에 간격 유지가 일정하게 많이 될 수 있는 팀 전체가 기동력이 필요한 그런 운영인데 그런 페이스도 조금 떨어지면서 상하 간격, 좌우 간격들이 순간적으로 조금씩 벌어지고 수비에서는 미스들이 좀 나오고 전체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격은 공격대로, 수비에서 수비대로 지금 신뢰감들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9월 초에 이명주랑 주세종 선수가 이제 들어옵니다. 네. 최용수 감독도 후반기 또 스플릿 이후의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플랜 B도 슬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박주영이 됐던 원톱 카드를 쓰면서 알리바이프와 고요한의 역할을 조금씩 바꿔주고 중앙 미드필더가 조금 보강이 되면서 늘어날 때 그럴 때 전술적으로 오스마르의 뭐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을 오가는 역할, 뭐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의 전술 운영들이 나올 수 있는 조합이긴 합니다. 또 전체적인 상대에 따른 컨셉을 바꿔줄 때 이젠 필요한 시점이 됐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준비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태까지도 사실 서울은 기본적으로는 수비 견고 이후에 이제 공격, 그렇죠. 선수비가 일단은 먼저 들어가는 컨셉의 전술인데 아마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실리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전술적 컨셉보다도 조금 더 이제 실리적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저희가 그 팀12 자료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서울은 그 어떤 팀보다도 세트 플레이의 위험률이 높거든요. 이제 그쪽을 더더욱 갈고 다듬는 것도 하나의 또 방편이 될 방법이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강원은 지금처럼 잘하면 됩니다. 네,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나카자토 일본 선수를 데려왔는데 왼쪽 풀백인데 선수가 볼도 예쁘게 잘 차고 네네. 왼발 패스나 그 활동량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동료들하고도 잘 맞던데요. 네, 그래서 첫 경기인데도 움직임도 김병수 감독 롤에 따라서 괜찮게 움직여주고 있고 요즘에 이제 4백이지만 또 공격 시에는 공의 중심에 따라서 숫자 확보가 되는 운영들을 하는 빌드업 체계 점유율과 또 앞선에서의 부분 전술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뭐 그렇게 나무랄 데가 없어요. 김병수 감독은 현재 체제를 그대로 쭉 유지하면서 축구를 더 무르익은 단계까지 가는 후반기가 되는 과정에서 이영재, 나카자토 영입은 상당히 좋은 영입이 됐어요. 이영재 선수 워낙 센스나 이 선수가 또 자신감이 또 붙으니까 공격적으로 아마 포인트를 또 많이 올려줄 수 있는 지금 흐름까지 가고 있거든요. 상당히 좋은 영입이 지금 플러스가 됐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팀 수원을 얘기하면 사리치가 빠지면서 이제 약간 공격 지원의 창의성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싶었는데 아마 전략적으로 지금 뭐 구대영 같은 선수 그렇게 허리라인으로 넣으면서도 변화를 줬지만 최성근 선수와 함께 그런 카드를 상대의 어떤 핵심 2선 자원들이죠. 네. 이런 선수들을 잘 견제하면서도 승부수를 둘 때는 뭐 이번에 영입한 호주 대표 출신의 안토니스 이 선수가 아주 후리하게 슬금슬금 움직이면서 공간을 본인이 찾고 상당히 좋은 킥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타가타의 호흡도 잘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타가트가 지금 워낙 결정력이 좋기 때문에 타가트 선수도 지금 많이 올라올 수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안토니스의 영입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 선수를 또 후반기에는 조커 같은 형태로도 활용이 된다면 후반에 에너지를 비축시켜서 네. 잘 쓰면 충분히 좋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고 박은희도 지금 괜찮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수원은 상승 곡선을 탈 가능성이 좀 크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여름 이적 시장 이후에 어떻게 변화할지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팀12 스탯에서 가장 기복 있는 팀으로 또 장 의원님이 열심히 공부하신 결과 포항이 가장 기복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 일단 김승대 선수의 이탈은 뼈 아프기는 하지만 네. 또 전술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또 포항도 전술적 이동이 좀 필요한 팀이긴 한데 데려온 선수들만 보면 퀄리티 있는 영입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일류첸코 선수라든가 팔로세비치 선수 그 제가 여태까지 본 경기에서의 플레이를 보면 이 선수들은 능력이 있다. 네. 또 팔로세비치 선수가 왼발이 상당히 좋아서 기존에 이제 완델손 왼발도 있는데 팔로세비치 왼발까지 해서 왼발 능력이라면 포항이 이제 누구와 대적해도 이제 딸리지 않는 팀이 됐어요. 거기에 이제 허용준 선수에다가 최영준 선수 또 최영준 선수 영입은 특히 좋아 보이죠. 맞아요. 왜냐하면 최영준 선수가 얼마나 맹활약에 목이 말라 있었겠어요. 전북에서. 그래서 포항의 또 지금 전체적으로 불안한 수비를 고려한다면 최용준 선수 같이 정말 넓은 활동폭과 엄청난 활동량으로 전체 팀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선수를 영입했다는 거 좋고 일류첸코와 팔로세비치는
그간의 경력이라든가 또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실력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또 퀄리티 플레이어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영입은 그래서 김승대 선수 나간 것에만 조금 적응하기 시작하면 포항은 사실은 저는 공격적으로나 어떤 미드필드에서는 조금 더 괜찮아질 수도 있다. 다만 문제는 여전히 수비 라인이 너무 불안합니다. 중앙 계속 수비가 말씀하시는. 불안하고요. 측면 수비에서의 어떤 공격에 가담했을 때의 공격의 어떤 지원 능력, 이것도 좀 문제고 중앙 수비에서의 어떤 수비력 이런 것이 전체적인 이 팀의 기복을 안 나올 수가 없게끔 만들고 있어요. 대구는 약간 걱정은 돼요. 다리오 선수 결별하고 이제 히우드 선수를 데려왔고 또 박기동 선수를 데려왔죠. 어떻게 보면 예전에 군에 간 김진혁 선수만큼 해주기를 또 기대하고 데려왔는데 맞아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히우드 선수가 물론 다리오 선수처럼 아예 안 보일 때에 비하면은 지금은 히우드 선수가 주전으로도 나오니까 이제 그러면서 오히려 김대원, 정승원이라는 초공격적인 중앙 미드필드도 이제 히우드 박기동이 들어가면서 구축이 되곤 하는데 약간은 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히우드 선수가 어느 정도 정말 다리오 선수 있을 때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대구 팬들도 지금 약간은 불안한 시각으로 히우드 선수를 지켜보고 있을 텐데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박기동 선수가 과연 김진혁 선수의 어떤 임팩트라든가 그런 조커로 나왔을 때 어떤 그 활용도만큼 또 해줄 수가 있는지 이것도 약간은 좀 의문시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외하고 보면 대구는 역시 선수층이 두꺼운 팀이 아니라서 그래서 가면 갈수록 과연 그 전반기 때의 힘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그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름 이적 시장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이제 후반기잖아요. 어떻게 좀 이 이적 시장 변화로 리그가 더욱더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이적 시장 끝나면서 지금 초반이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상당수의 팀들이 이적생들 효과를 보고 있어요. 저희가 지난 주중 경기까지만 보고 말씀드리지만 이미 뭐 남준재, 김호남, 뭐 이영재 선수도 골 넣고 박원재 선수도 성남에. 골 넣고 뭐 그리고 일류첸코 선수는 이미 많이 넣고 있고 제리치 선수도 이미 많이 넣고 있고 지금 초반부에는 이적생들의 효과를 보는 팀들이 많다. 적지 않다. 예. 이적생들은 확실히 효과를 보고 있다. 그리고 저는 올 시즌 지금 밑에 있는 이른바 경제인 세 팀이 강화가 지금 많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는 강등권 싸움이 후반기에는 펼쳐지고 또 1, 2위 간의 싸움은 역대급 우승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다. K리그 점점 더 재밌어지는데요. 후반기 이 변화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함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주가 10회 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